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도리가 엄마랑 누나가 동시에 부를 때 누구한테 가는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찍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공평하게 가요. 엄마한테 한번 갔다가 누나한테 한번 갔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의 반려견들은 엄마 제일 좋아하잖아요. 모성이 나오니까 엄마한테. 근데 이런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도리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은 그 가족들의 열망이 이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 도리가. 저희도 이런 도리를 볼 때마다 굉장히 지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리는 사실 했던 거 또 하고 이러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잘 협조를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누나랑 엄마가 해보자 하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좀 약간 응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착한 진돗개죠. 얘 딱 카메라 보는 거 봤어, 엄마? 엄마, 카메라 보는 거 봤어? 나한테 엄마 딱 카메라 보는 거 찍는 거 봤어? 안 해. 나한테 먼저 왔어. 아니 엄마가 먼저 왔다 간 거야. 현실을 부정해. 엄마가 먼저 한 거잖아. 엄마 지나쳐 나한테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들렸다 간 거지. 우리 돌참 우리야. 우리 돌참 근데 느껴지지 않냐 엄마 돌려가는 걸? 돌참 우리야. 너 어제 언니가 하루 종일 털 뽑아줬잖아. 우리 돌참 우리야. 너 산책 좀 시켜줘야 돼. 우리야. 우리 반지. 산책 좀 시켜달라. 우리 깠까? 없어. 누가 멈췄어? 양치기야? 우리 돌컵. 우리야 나 털 뽑아. 우리 컵. 우리 돌컵. 야, 우리야. 우리 컵. 우리 일로. 완승. 우리 컵. 간식? 양념 짭짭? 양념 짭짭 가자. 양념 짭짭. 엄마 봤어? 봤어. 양념 짭짭이니까 이거는. 우와. 사실 이날 춘기랑 바깥에서 테니스 치고 들어와서 이제 도리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서로 자기한테 오라고. 근데 굉장히 공평하게 왔었었는데 다른 결과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더 많이 오네요. 영상 촬영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깻잎을 뒷마당으로 따라 나갔을 때 여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름이도 알죠. 도리가 저렇게 해도 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있더라고요. 원래 또 여름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야생의 습성이 있어서. 근데 서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도리도 이렇게 보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여름이가 올해는 보온을 안 해요. 한동안 작년에 보온을 해갖고 제가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막 사체 치우고 이러느라고. 근데 올해는 보온을 안 해서 혹시 심심해 할까봐 그냥 소리 나는 딸랑이 장난감을 줬더니 안 갖고 놀더라고요. 여름이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자기가 또 잡아먹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별식이나 특식으로 한 번씩 잡아먹는 것도 같았는데, 근데 점점 집고양이처럼 변해가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올해는 쥐를 안 잡는 것 같네요. 제가 여름이랑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집 앞에. 그럼 여름이가 이렇게 쫓아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 되게 신기해요. 너한테 익숙해졌나 보다고. 고양이랑 같이 산책하니까. 저희 집 앞에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이랑 산책하면 도리가 되게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뭐 저한테 신경 1도 없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저한테 신경을 쓰는 도리와 전혀 무신경한 남편 이렇게 투샷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 담배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끊으면 한 해에 2명 정도 한국행 티켓이 나온대요. 그래서 금연한다고 하네요. 이제 제가 여름이랑 놀아주고 올라오면 제 도리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도리 예뻐해지면 여름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장마가 나 쓰담쓰담 해준다 막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여름이가 이제 보고 있네요. 저 밑에서. 여름 오네. 보여주고 싶어? 진짜 확실히 도리도 요럴 때 보면은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도 여름이에 대한 질투도 있고. 이날 자기가 사랑받는 모습 보여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펜하이머를 지난주에 개봉한 다음 날인가 봤어요. 근데 앞집 아줌마랑 아저씨가 같이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보고 왔죠. 근데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영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데 묻혔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오펜하이머가 원폭 투하 이후에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죄책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놀려요. 물보고학자라고. 이렇게 나약해서 어디다 써먹느냐고. 그래서 다시는 백악관에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메카시즘의 희생자예요. 메카시라는 미국의 상원의원이 제가 재선에서 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반공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때 메카시가 제가 205명의 간첩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희생시켰거든요. 또 특히 뭐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이 희생시켰죠. 그래서 이때 찰리 채플린이 스위스로 망명 가버리잖아요. 더 이상 뭐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심지어 투옥시키기도 했어요. 사실 오펜하이머도 감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혐의점을 못 찾아서 안 간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메카시가 이렇게 한 거는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각지가 불안정한 거죠. 게다가 또 아마 뭐 탈세의 그런 혐의로 연루가 돼가지고 재선이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로써 자기를 따르게 한 거죠. 이게 독재 교과서적인 전술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시대 상황하고 잘 맞물려가지고 그때 냉전 시대였으니까 정말 잘 먹혔어요. 그리고 공화당이 이 덕을 보죠. 왜냐면 메카시가 공화당 소속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집권 여당이 돼버려요. 공화당이.
근데 사실 이게 정치인의 양심상 맞지가 않잖아요. 제대로 된 정치인의 경우는. 그래서 공화당 측에서 손절해요. 메카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특히 군인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이 군인에 대한 리스펙트가 어마어마해요. 예우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메칼시가 거의 마지막 정치적 행보가 청문회를 하거든요. 전 국민한테 생방송되는. 근데 그때 군인 장교였나한테 되게 무례하게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등을 돌리게 되고 정치적인 생명이 끊겨버리죠. 그리고서 알코올 중독으로 한 3년 만에 사망해요. 그때가 40대 후반이 이런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그 당시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심적이었구나, 정치계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끝까지 이용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뭐 공산주의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테고 간첩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국가를 전복시킬 정도 위협적인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거를 잘라내버리잖아요. 정치적 스펙트럼을 좁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거는 좀 정치적인 면에서 선진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펜하이머도 이 메칼시즘의 희생자예요. 그 오펜하이머는 이제 그 핵폭탄 투하 이후로 핵 확산을 좀 막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주목할 만해요. 그 과학자의 양심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게 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죄책감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편범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론의 요지는 국가가 개인한테 악에 따르게 할 때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는, 개인의 의도는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체주의의 일부로서 국가의 명령을 따르고 이거에 충실하고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국가 권력이 전체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선 개인을 이렇게 충성하게 만들면 그 개인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냥 선량한 시민들이 그 악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악의 행위자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 나치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그 광주를 점령했던 군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튼 이 이론이 세상에 나올 때 되게 진통이 컸어요. 그 실제 사례가 됐던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재판이거든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를 아르헨티나에서 잡아요. 생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런 거잖아요. 그 일본 전범자를 잡아다가, 장교를 잡아다가 한국에서 재판받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한국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사형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만도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때 그 한나 아렌트라는 교수가 미국 뉴욕에서 강의하는 교수였거든요. 유대인 출신. 이 재판을 보러 가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아이만을 여러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 오히려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이랬대잖아요. 그 정도로 멀쩡했던 거죠, 상태가.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 이론을 제시했을 때 엄청 욕을 먹었어요. 나치를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나치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 얘기를 하죠. 자기는 나치를 용서한 게 아니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다. 왜 그런 건지. 근데 누군가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변론을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곽강받는 이론이 됐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그 6.25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행사예요. 지금 보시는 의식이 탭스라는 건데, 왜 그 군인들 소등할 때 썼던 음악이래요. 아메리칸 콜즈인가. 그런데 이게 군인 장례식 때 연주곡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주가 있기 전에는 그 의회 의장대 제향군인들이 발포를 하더라고요. 3발의 총성을 바깥에서 울리고 지금 헌화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념식이라 해서 뭔가 축하를 하나 그랬더니 그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백파이프 연주에 맞춰서 헌화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성명을 냈어요. 그 한전 정전 협정 70주년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한국 한 3차례 방문했는데 뭐 한국의 민주주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미 양국의 어떤 그 동맹국으로서의 헌신이 일으켜 세운 기적 같은 증거가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전 협정을 할 때 이렇게 한국 정부는 빠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휴전이 사실상 자유시민들이 세계 평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종전의 느낌으로 발언을 한 게 좀 놀라웠어요. 근데 지금 70년 동안 휴전하고 있는 그런 데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미국의 기념식은 그냥 그때 한국 전쟁 동안 전사한 미국 혹은 부상자, 뭐 실종한 군인,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성한 책임을 다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라는 사건을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희생된 그런 참전용사들을 추도하는 내용이 크더라고요. 사람이 핵심이었어요. 중심이고. 제가 미국 살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되게 자유분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율에는 사람들이 묻거나 따지지 않고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어기는 거를 못 참아요. 되게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날 기념식도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아무튼 여긴 디어본이라는 시티에서 진행한 행사고 당연히 한인의 분들이 행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